안녕하세요, 다야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올렸던 미스터 트롯에 대한 영상과 발성 관련 영상에 달아주셨던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좀 사연들을 많이 적어서 메일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구구절절 쓰려고 하니까 댓글로보다는 메일로 쫙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가 존중하고 그런 것들은 좀 삭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핵심에 대한 얘기만 위주로 다뤄볼까 합니다. 성악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악 전공자들의 입장을 맞지 않은 것처럼 걱정, 약간 오지랖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성악 전공을 하고 해외 물까지, 독일 물까지 먹었던 사람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저 사람을 봐서 반갑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실정이네, 성악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렇게 생각을 아예 딱 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이런 질문들도 받았거든요. 일단은 성악하는 사람들이 꼭 배가 다 고플까요? 이제 아이돌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트로트 가수 중에서 무명 가수들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을 했잖아요. 송가인 씨도 빙의업 하면서, 그리고 미스 트롯에 또 나왔던 홍자 씨도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8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버텨냈다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마다 되게 성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달라요. 사실 성악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진입을 할 때 레슨비가 좀 비싸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성악을 하려고 했는데 레슨비가 비싸서 낙심을 좀 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이돌이나 기획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또 좀 사기성도 많았었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즘에는 대신 약간 빚의 개념이 있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잘 됐을 때 그걸 다 고스란히 갚아내야 되는 대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성악 같은 경우는 레슨비가 애초에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악을 했다 하면은 다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재능만 있어서 시작한 케이스보다는 그거를 밀어주는 가정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같은 경우도 집안 재력은 전혀 안 되는데 아예 그 사람을 알아본 어떠한 후원자가 전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집에서 못 해주는 걸 어떠한 후원자가 몇 년 동안 꾸준히 후원을 해줘가지고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클래식을 했다, 그리고 운동이나 예체능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 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집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집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클래식을 밀어줄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셨어요.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그때 한 시간에 1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레슨을 받고 10만 원 아니면 12만 원 이렇게 레슨비를 줬었는데, 아빠가 막 그냥 그 돈을 주실 때는 몰랐는데 집이 한번 풍비박산이 났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엄청 많이 되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괜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죄책감 같은 게 들면서 음악에 되게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좌절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 또한. 그리고 성악 같은 게 굉장히 애매한 게, 나 혼자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반주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고, 그 반주자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그 반주자의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무지막지한 돈이 들었습니다. 입시 때 특히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진짜 경제적인 바탕이 안 되면 너무너무 심적인 고통 때문에라도 참 음악을 집중해서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후원자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스폰을 받는지, 진짜 운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발탁이 되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맨날 노래 연습만 하는데 뭘 내 실력을 알고서 누가 스폰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도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런 지원 따라서 편하게
편안하게 음악도 하고 유학도 가고 유학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뭐 생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수 있으면 정말 퍼펙트죠. 근데 재능이 있어도 이런 환경이 안 받쳐주면 음악하기는, 특히 성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하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자립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 부모님의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런 지원과 굳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푸시를 하지 않는, 그치 뭐 음악을 해서 지금 네 나이에 돈 벌긴 좀 힘들지 이러면서 집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푸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집안 자체에 돈이 있으면 굳이 내 자식들이 힘들게 돈을 벌길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이라면 복인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또 사회성이나 자립심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성악을 하면서 배고프진 않아요.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배고프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악을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고민 상담 같이 클래식 하는 친구, 실제로 지금 대학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는 성악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요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쉽고 그쪽으로 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요도 그렇게 막 자신 있어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졸업하고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되냐고, 그냥 알바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괜찮은 정도냐고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건 아니래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경우에는 성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중가요만큼 사실은 성악이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쓰는 음악들이 다 CCM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이런 라인이 싹 다 성악 베이스예요. 종교 음악의 베이스로 발전된 장르이기 때문에 종교 음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성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띄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지휘자나 뭐 성가대 솔리스트나 아니면 성가대 사람들을 지도를 하고 이러면서 다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통은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합창단은 페이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준 공무원처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페이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좀 힘들다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그걸 하면서 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띄지만 각자 각 처소에서 연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또 티칭이랑 이렇게 겹치다 보면은 성악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들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부지런하냐, 이게 아무래도 모든 그 직업군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반 실용음악이라든지 트로트라든지 성악이라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정말 부지런하고 도전정신이 있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가장 큰 개성으로 그걸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신 너무 고전적인 생각, 나는 가요를 했으니까 가요만 부르고 노래만 해야지 하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무대가 뭐 그렇게 항상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비주얼 가수들이야 계속 노출이 되는데 비주얼이 또 안 되면은 보다 더 이제 사운드 쪽으로 더 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운드 쪽으로 가려면은 정말 노래를 미친 듯이 잘하지 않으면은 그쪽에서도 또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뭐 얼굴 없는 가수 해가지고 노래를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들은 좀 영화 음악이라든지 약간 BGM 쪽으로 있죠. 드라마 OST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거를 참 못하고 나서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타고난 그 개성이나 특징들을 살려서 경제적인 것과 부합을 시켜서 절대 배고프지 않게 자기의 재능을 써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퍼포먼스가 능한 사람이면 퍼포먼스 쪽으로 가고, 또 퍼포먼스에 플러스 비주얼적인 게 이런 게 붙었을 때 그런 게 더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자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음악에만 집중한다 이러면 싱어송라이터나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 색깔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작게라도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 필드가 인디밴드들한테는 클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홍대의 어떠한 대학가의 어떠한 곳이 될 수 있고, 성악가들한테는 그게 교회라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고 항상 배고프진 않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 싱어로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정받고 오픈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보니까 그런 길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때가 맞고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면은 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거를 위한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그런 영역에서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빛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또 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생충에 나왔던 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연극하고 무명으로 지내다가 기생충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이렇게 예술이라는 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묵묵하게 자기 필드를 부지런히 개발시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느샌가 엄청난 작품이 이미 되어져서 언젠가 빵 하고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미스터트롯에서 김호중 씨가 엉덩이를 막 흔들고 엉덩이를 털면서 성악가의 모습에서 조금 더 탈피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성악가들이에요, 여러분들. 흥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흥을 다 함축해가지고 박아 넣어서 그걸 그냥 노래 부르는 데만 집중해서 써서 그렇지, 그리고 진짜 좋은 최고의 발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노래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뿐이지, 성악가 중에서도요, 흥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물론 뭐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흥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엄청 흥이 많은 사람이고, 항상 어렸을 때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그냥 끌려나가서 춤추는 건 항상 저였거든요. 저도 막 그런 거에서 빼지 않고 댄스 타임이 오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과 그냥 이렇게 토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엄청 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 보이는 이미지 가지고는 절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안에 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그냥 보여준 시간이었고, 사실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가요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는 모습도 좀 있어요. 그런 좀 시기를 다 겪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희들은 비싼 돈을 주고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투자 개념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당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이거를 나이가 들면서 털어내게 되죠. 성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스펙트럼이 가장 넓으니까 가장 많은 음들을 가장 길게 노래하면서 최고음까지를 뽑아내고, 또 음역대에 따라서 최저음을 내기도 하고, 이런 가장 큰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악을 진짜 정통으로 하고 싶어 할 때 실용음악 전공이고 뮤지컬 전공이고 이런데도 성악가를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통소리를 내고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좋은 호흡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음을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시키면서 낼 수 있습니까? 이걸 배우러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최고치를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었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면서 느끼는 게, 음악이라는 거는 진짜 화합하는 힘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거를 온전히 그냥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 또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장르 불문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모든 음악들이 다 사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라는 것도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약간 저급하게 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사가 뭐 오늘은 경자 내일은 정자 이러면서 나오는 바람 필 거야. 오늘은 정자 내일은 경자 사나이 인생이란다.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이런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막장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오페라도 여러분 알고 보면은 좋은 오페라만 좋은 오페라지, 또 노래가 막 멋있고 화려해서 그렇지 내용 보면 다 불륜, 바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드라마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냥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트로트이기 때문에 저급하고 성악이기 때문에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좋은 성악, 정말 아름다운 성악을 접하면은, 그리고 성악이랑 뭔가 믹스 매치된, 이번에 김호중 씨가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장르랑 믹스됐는데 거기서 감흥을 느꼈다면 성악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뮤지컬을 봤는데 뮤지컬에서 성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반해서 성악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모든 장르가 다 화합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각
업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옛날 트로트처럼 요즘 트로트가 그렇게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트로트랑 옛날 트로트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이게 다 융합되고 다양한 더 많은 장르들의 음악들이 탄생할 거예요. 뭐 락, 그냥 R&B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희한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가수 디마시처럼 오페라 발성이랑 락 발성이랑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내는 그런 발성들로 노래가 완창되어지는 그런 또 장르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음악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트로트면 트로트, 나는 뭐 가요가 좋아, 나는 뭐 이것만 좋아, 나는 국악은 싫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모든 음악에 있어서 발전되는 흐름 따라 여러분들도 젖어드시다 보면은 옛날에 좀 더 안 좋아했던 장르 좋아할 수도 있고, 아, 이 장르는 특징이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도 잘 눈에 보이실 것이고,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음악이라는 거를 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음악의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음악을 더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랑 또 나눠볼 얘기 있으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